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FOMC 결과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우리 시장은 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약간 업종 종목들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라든지 단기적인 종목 전략들이 오히려 조금 더 요구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FOMC 결과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 FOMC는 일단은 내용은 뭐 예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 수준의 FOMC라고 해놨죠. 예상 수준의 FOMC. 0.75%를 인상을 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상단이 4.4%, 저는 상단 금리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그러니까 25bp 밴드로 보시면 되는데, 0.25%, 그러니까 4%가 됐죠. 이거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 긴장도도 없었고요.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리 중요하죠. 예, 실질 미국의 기준금리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이 또 앞두고 추가적인 50bp 인상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서 중요하지만 금융 주식 시장에서는 이건 뭐 알고 있고 예상했고 대비했고 반영했다 였는데 이제 파월의 입입니다. 사실 성명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속도 지연 가능 속도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이제 12월부터 50bp로 속도가 좀 조절이 되고, 뭐 내년 상반기 한두 번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4%에서 4.5로 올해 마감을 하고, 뭐 25bp 한 두 번 정도면은 상단이 최상단이 5가 되는데, 근데 사실 점도표의 평균치는 5가 아니라, 상단 4.75입니다. 평균치는 상단 4.7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서 그래서 평균 4.65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4.65에서 평균 상하방으로 놓고 보면 한 4.8 정도 되는 거죠, 상단이. 저는 상단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드의 예상치로 보면은 상단이 4.8인데 저는 5를 찍느냐 정도로 봤는데 그 이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동안의 약간의 긴장감이었고 이번에 연준에서 연말에 75가 아니라 50bp라면 5%가 안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상단 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일단 뭐 밴드로는 4.75에서 5%지만 완전히 5%대를 훌쩍 넘어가는 정도의 숫자는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했는데 자, 주요한 파월의 코멘트들 보시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호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에 응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별로 달래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의 막판에 급락세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강경해 약간 이런 마인드. 예, 뭐 내용들은 제가 기사를 발췌했는데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이 돼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시기상조라는데 사실은 여기 very가 붙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매우 실질적으로 인터뷰에서는 매우 이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중단. 시장은 사실 피벗을 기대하는 거죠. 피벗이 이제 농구에서 드리블하다 뒤로 확 도는 그게 이제 피벗이고 뭐 자전거 탈 때도 이렇게 바퀴를 들고 뒤로 돌리는 약간 그게 피벗인데 방향을 완전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액션도 사실은 피벗 액션이에요. 그래서 멈춰서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결국은 피벗인데 시장은 이제 속도도 속도지만 그러니까 늦추고 언제 멈추냐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상 중단에 관해서는 아주 매우 여전히 시기상조다 이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가 제약적 영역에 들어갈수록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이미 높은 레벨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 률로 인해서 금리도 그 잠재적인 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속도, 그러니까 12월부터 속도 완화할 수 있지만
속도보다는 금리의 레벨과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속도 완화를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금리의 수준과 지속기간이 중요한데 이 지속기간에 대해서 매우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멈추는 것도 이르고 그리고 멈춰서도 유지할 거라는 의지응을 피력하면서 시장은 FOMC의 성명서는 매파적이 아니었는데 파월이 아주 매파적인 코멘트를 쏟아내면서 미국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냥 미국 시장의 반응이 아니라 딱 냉정하게 봐서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0점. 근데 이제 요 내용들, 요 몇 가지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속도가 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적절한 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갈 길이 제법 멀다. 이게 이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보다 높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만약 점도표를 발표하는 회의였다면 점도표가 더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한 터미널 레이트 이번 금리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4.6이 이제 연준의 지난 9월 점도표에서의 평균이었는데 그거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따 제가 점도표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제 12월 점도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내년에 최상단 금리가 지난 회의가 19명 중에서 6명씩 이게 한 25bp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상단 5, 4.7, 4.5 이렇게 6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보단 좀 올라갈 거다는 얘기죠. 아마 연준 이사들이 이번 회의에서도 좀 더 높게 본 총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회의에서 몇 명은 더 올라갈 것이고 최하단이 좀 올라올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1년 내내 지금 터미널 레이트나 금리 속도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어제는 일단 거기에 대한 미국 시장 반응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와 함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건 적절하다. 요건 이제 예상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게 이르면 다음 회의 12월이나 혹은 그 다음 회의라고 했어요. 다음 회의부터 뭐 늦출 수 있다가 아니고 다음 회의나 그 다음 회의나 이게 다음 회의가 12월 중순에 있고 그 다음 회의가 1월 말 2월 첫날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발표될 지표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12월도 0.75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제 미국 시장이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딜레이되다. 또 다음 회의까지 또 늦춰지는 거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 가지고 3방 맞고 4방 맞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저는 단기적일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 시장의 반응도 어제 미국 시장이 FOMC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일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도 내용이고 사실상 결과를 보면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다. 시장이 약간 시나리오에 넣고 있던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일시적인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초반에 성명서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파월이 인터뷰가 이어지면서 뭐야 이러면서 좀 과격하게 그리고 더구나 요즘 미국 시장에서 옵션 거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적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다음 12월 회의 전까지 나오는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그리고 10월 10일 날 나오는 CPI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만약 지금까지로는 엊그제 나온 같은 경우는 신규 고용 구인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미국 시장이 여전히 IRA 법안도 있고 고용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CPI도 지금 지난달 8.2인데 지금 예상치가 8.1밖에 안 돼요. 이렇다면은 12월도 0.75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면 사실상 11월 기간이 막 드라마틱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내려간다고 보이진 않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방향보다는 속도의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결과로 인해서 시장의 뭐랄까 피봇 기대감과 올해 미국 시장의 하락, 우리 시장의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하락의 단초가 결국은 긴축이니까 그 긴축의 이제 종점이 다다른 건데, 그게 언제이고 그걸 이제 피벗을 기대하는 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반등의 속도나 시점이 약간 딜레이 되는 이런 결과였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잡혀 있는 포지션과 그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포지션에서의 약간 조절이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금 확대 전략이나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종목 섹터 언급을 별로 안 했지만, 제가 월요일 아침에 출연하는 마켓 시그널에서 늘 이제 앵커께서 포지션 질문을 하면은, 지금은 태조 이방 같은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좋은 산업들 절반,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게임주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려왔는데, 저는 바이오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재무 상태 안 좋고 유상증자 가능한 섹터는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쪽,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혹은 플랫폼도 이제 하방 경직성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낙폭과대권, 혹은 할 거 없으면은 지수 레버리지 ETF라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포지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이 상황이면은 그걸 조금 줄여야 돼요. 그쪽 낙폭과대 섹터들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다리실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 내가 만약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내가 기술적인 뭔가 대응 능력이라든지 주도주를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걸 충분히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보신 게 딱 그거예요. 이건 방송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생방송 회원님들께 아침 브리핑을 할 때 그랬거든요. FOMC는 일단 크게 문제는 오늘 반등 나올 거다. 대신 반등이 2차 전지 위주로 나올 거다. 제가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 2차 전지 쪽이 매물이 쫙 나올 때 이거 FOMC 경계감이다. FOMC에서 완화를 하면은, FOMC에서 완화 포지션이 강해지면 게임주, 인터넷주, 낙폭과대, 경기주 이런 많은 종목들이 시장과 함께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차별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은 좀 쉬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제 매물이 오히려 출회됐던 건데, 오늘 오히려 바로 FOMC에서 그 완화의 기대감을 눌러놨잖아요. 그 속도를. 그러면 시장이 옆으로 가는 양상이 되면은 다시 또 2차 전지를 필두로 하는 좋은 쪽의 종목들이 차별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대 낙폭주 이런 종목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지금 지수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시장 연동, 그리고 금리 지수 연동이고, 오히려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관련한 섹터들, 방산 이런 업황이 좋은 종목군들, 실적과 업황이 경기가 부진하고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장이 별 볼 일 없을 때 이쪽을 집중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요 내용에 좀 오히려 오늘 시장의 종목 섹터의 차별화로 좀 귀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점도표는 잠깐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점도표에 대해서 언급이 됐으니까 어제 FOMC에서 이게 이제 지난 9월 FOMC 점도표인데, 요게 이제 6명씩, 요게 이제 상단 5, 0.75, 0.5 이런데, 그래서 평균이 여기 하나가 찍혀 있어가지고, 요 하나가 없으면은, 딱 평균이 이제, 이게, 여기지. 마감이니까 4.5에서 4.75. 여기가 딱 절반인데, 이게 이 점 하나 때문에 4.6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평균이. 내년, 연말, 올해 연말에 금리가. 그래서 요 부분을 감안하면, 2023년도, 올해가 아니고 2023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이 분포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5 이상도 한두 명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고, 이번 회의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강도 높은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19명 중에서 몇몇은 더 높게 긴축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매파적 의견이 더 높아졌다, 이 말이거든요. 고용과 이런 부분들이 강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제가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나스닥 우리나라 똑같은 현상이에요. 코스닥 못 올라가고 나스닥 못 올라가고 다우 강하고 코스피 강하고 그 중에서도 최상단 대형주가 강한 현상인데 지금 보면 이게 나스닥인데요. 여기서 뭐 당장 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 강도나 속도가 이번 회의로 인해서 여전히 좀 느릴 것 같다. 지금 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매력적인 구간까지 충분히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근데 걔네들이 돌아 나오는 시점이나 그 강도가 이번 회의에서도 아직까지 주도주로 복원이 아직 안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다우나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유동성 위험들이 곳곳에 조금씩 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우량한 기업들, 좀 더 자산 가치가 크고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우량주, 가치주 종목들로 오히려 유동성들이 좀 피신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 상황들이 다음 회의, FOMC 다음 회의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시황이 11월이 10월 달은 오히려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10월 달은 오히려 위기가 좀 완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저는 더 반등한다고 봐요. 결국은 피벗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11월은 이게 좀 답답할 것 같다 옆으로. 좀 옆으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성을 되게 강하게 가는 전략 포지션은 오히려 11월에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 한 달을 그냥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버티시고 그게 아니라 난 짧게 보는데 지수 쪽 포지션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시장 민감형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한 경우에는 좀 밸런스 조절이 필요한 이런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황에 대해서는 얼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섹터로 잠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논점이냐면 지금 여러분 시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에서 공방중이고 코스닥 지수가 700 이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가를 앞두고 상장 후 최고가가 59만 8천 원인데 오늘 종가가 58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왜 올라갑니까? 실적입니다. 실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지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으로 가면 지금 시황 금리, 경기 이쪽으로 보면 어렵고 복잡해요. 그렇죠? 여기에 연동하는 쪽이 빅테크 같은 종목, 미국 같은 경우는 BT라고 하는 바이오테크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뭐 빅테크, 미국의 경우에는 빅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뭐 게임. 나 바이오는 제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지금은.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없는 대부분은 저는 바이오 기업들 유상증자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는 얘기하지 맙시다. 모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이오가 가장 기피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얘네가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이게 올라오겠죠.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복잡해졌잖아요. 여전히. 다시 또 복잡해졌잖아요. 다음 회의 또 봐야 돼. 또 데이터 또 확인해야 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심플하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2차 전지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셀 쪽으로 다시 붙었죠. 셀 쪽으로 다시 붙었고 여기에 자원 모멘텀을 갖고 있는 포스코케미칼도 결국은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 이쪽이 돈이 LG 엔솔이랑 삼성 헬스케어 이런 데 붙으니까 10조 원짜리 LNF랑 에코프로 BM이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까지 유동성이 아직까지 못 퍼지는 겁니다. 시중 유동성이 제한적이니까. 증시 유동성이. 그리고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중국 포지션을 줄이면서 한국 포지션을 좀 강화하는 외국인 유동성도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서는 뭐 일단 인덱스 쪽에 자금들이 탑티어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얘네들도 일단 분산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차별이 있지만 좌우간 2차 전지 관련한 유망 종목군들 전반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좀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는 있지만 대표 대장주가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사실 제가 태조 2방까지 얘기하죠. 원자력 뺀다 말씀드렸고 태양광 조선이 이제 LNG예요. LNG 모멘텀. 이제 태조 2방은 얘기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저도 굳이 이 워딩은 저는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태양광 조선까지가 이게 에너지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방산 여전히 괜찮아요. 방산도 이제 실적 성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약간 상실 내지는 좀 모멘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2차 전지로 집중됐는데 태양광과 조선은 뭐예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뭐랄까 이 에너지 시장의 패닉 바잉, 에너지 시장을 막 극도로 흥분하게 만든 요인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그로 인한 공급 문제인데 그 패닉 바잉이 지금 좀 진정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가라앉았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유럽이나 글로벌리한 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 돼요. 에너지 자급 투자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신재생 그리고 LNG 쪽에 투자할 텐데 대표적으로 조선주 되겠죠. 조선주 지금 쭉 꺾여 있잖아요. 이게 텀이 길어진 거예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래 멀리 보고 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그 패닉 바잉이 식으면서 매기가 좀 빠지고 시간이 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현금 흐름이 강화되는 게 이 IRA 법안 쪽에서 집행 강도가 강해지고 유럽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미국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당장의 캐시플로우가 더 빠르게 들어오는 게 2차 전지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조 이방 쪽에서도 더 수렴해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쫙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쪽 2차 전지 섹터가 지속적으로 완전 극단적 차별로 계속 가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소몰이 하듯이 개인들 2차 전지로 쫙 몰아놓고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 가느냐는 다음 주에 내일이랑 다음 주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 케미칼이 단기 과열 맞이에 딱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미 이제 과열권 들어갔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제 노하우인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가 상승하면은 기본적 점진적 비중 축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중기 축소가 아니라 마디가 이렇게 좀 수렴해 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LG 엔솔이랑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쉴 때 다른 2차 전지 뭐 2등군들 뭐 예를 들어 1.5등이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2등군이 뭐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뭐 대주전자, 소재는 뭐 그런 정도 되고 장비도 이제부터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종목들이 포스코 케미칼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쉴 때 만약에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더 떨어지면은 당분간 이사든지 또 약간 살짝 물러나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LG 엔솔이랑 포케가 쉬는데 다른 쪽에서 받아준다. 그럼 2차전지 계속 달리는 겁니다. 오히려 2차전지 비중 강화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은 그 시장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 차별 선별적인 종목 섹터를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키울지에 대한 타이밍 의사결정을 이걸 내일 이후에 아주 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이게 사실상 실전적으로 아주 핵심 현재 시점 팁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수는 뭐 오히려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시간 타이밍이 좀 딜레이 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자체는 2300선 코스닥 700선 이하를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여전히 없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